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휴건맨입니다. 오늘은 극조생종 벼에서 불씨 추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벼에서 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벼 이삭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극조생종 벼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도입되어 재배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벼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지역에 맞는 재배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논에서 정상적으로 벼 생육 과정을 보면은 극조생종 품종일 경우 이삭걸음을 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생종 품종은 물을 때는 무효분을기로 중간물대기입니다. 그리고 중만생종은 이제 중기지추제를 다 주었고 일부 가지걸음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조생종 품종에서 6월 4일경부터 이삭이 출수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패는 것을 보면은 이삭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린 것을 쉬어보면은 주간에서 20 내지 30개 정도밖에 이삭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불씨 출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삭이 나오는 불씨 출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조생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씨 출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국조생 품종의 상태를 살펴보면 6월 4일경에 그 초장, 즉 키가 50cm 전후로 자라고 있었는데 6월 10일경에 초장, 그러니까 키를 재보니까 60cm 이상, 10cm 이상 자랐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생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색 패는 시기가 일찍 심은 벼에서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은 벼에서는 6월 20일경 출수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극조생 종벼에서 이삭이 패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극조생 벼는 우리나라에서 육정된 것이 아니고 출처가 불확실하고 품종명이 불확실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하고 있는 만성종 벼는 용호짐입니다. 그 이삭 패는 시기가 아닌 불씨 추수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 가지, 그러니까 지형이 많지 않고 한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벼 이삭 토수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형태의 이삭도 벼알수를 세보면은 20,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극조생종 벼와 만생종 벼를 크기, 즉 초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극조생종 벼는 3월 15일에 모짜리를 설치했고 육묘 기간을 35일 정도 지나서 4월 20일경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극조생종 벼 상태를 보면 키가 대략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끼 치는 분월수, 즉 약 25개 정도 되고요. 이와 대비되는 용호진미 만생종벼는 모짜리를 4월 5일에 설치했었고 5월 5일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크기는 키를 재보면 약 30cm 정도 되고 새끼치는 개수를 살펴보면 분월수가 약 25개 내지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불씨 출수, 이제 벼 패는 시기보다 빨리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서 먼저 모짜리 기간이 길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조생종 벼는 늦게까지 키워서 모내기를 할 경우 논에서 벼의 이삭이 정상적으로 이삭을 패는 시기보다 일찍 이삭이 패서 수확이 감소되는 현상을 불씨 출수라고 하는데 이 농가에서는 35일이 넘게 육묘해서 이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논에서 극제성 종품종에서 6월 4일경부터 이삭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올해 봄 온도가 높아서 25도가 넘는 일수가 17일 정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도가 20도 정도 낮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생종 품종은 대부분 온도에 민감한 온도 감응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낮은 기온이 처하게 되면 생리적으로 이상 반응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종합해 보면은 벼 못자리 시기에 고온 육묘를 했고, 그 다음에 35일 동안 키워서 노어가 됐기 때문에 면에 나와서 묘대 일수가 감흥도가 높을 때 이런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져서 생리적 반응으로 인해서 불씨 출수가 촉진이 됐습니다. 즉, 사육 조건이 좋을 때는 고온이기에 영양생식, 즉 벼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온도가 낮아져서 생존 분농으로 인해서 생식생장, 벼가 이삭을 맺는 시기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씨 출수의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조생종 벼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사육 과정에서 유효 분열기와 무효 분열기를 잘 맞춰서 중간 물때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벼뿌리가 약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 배동이 설 때, 그러니까 즉 유수 형성기, 벼 이삭이 생길 때죠. 그 시기를 놓쳐서 이삭걸음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난 다음에 늦게 출수된 것을 보고서 비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걸음을 웃걸음용 비료를 보통 10화로당 10에서 15kg 정도, 그러니까 17-14대씩 NK를 주시면 되겠고, 벼 사육 상태에 따라서 농가에서 가감해야 합니다. 물 관리는 중간 물때기를 하지 못해서 못한 농가는 벼뿌리가 활력을 주기 위해서 1~2회 정도 물을 2~3일 말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표준 농농교본에는 배동이 설 때부터 이삭이 펴기까지는 물을 말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조생종 벼도 도복에 약해므로 뿌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삭에서 발생되는 목조일이나 세균성 비알마르 등의 발생이 잘 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벼이삭이 1~2개 정도 폈을 때 방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해는 1회 방제 후에 5일 내지 7일 있다가 2회 방제를 꼭 해야 합니다. 극주호생종 벼는 이삭 패는 기간이 짧아서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량이 매우 감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극주호생 종의 벼의 단점이 이삭 패는 시기가 짧아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벼가 피게 되면은 수정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영양제나 그리고 농약을 필히 살포해서 수량을 많이 얻도록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2021년도 극조생종 벼를 7월 30일경에 수확한 농가의 벼가 가을에 수확하고 나온 2차 이삭이 결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극조생종 벼를 수확하려면 50일 내지 6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쌀 농사가 잘 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 농사 대접이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식량입니다. 쌀마다 흉년이 든다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을 존귀하게 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많은 작물과 그리고 벼에 대한 재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업법 책에 쓰여 있습니다.